안녕하세요, 문미라입니다. 어느덧 연안파에 대한 강의도 마지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역사에서 연안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후폭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파 몰락의 시작은 1956년 8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자리에서 당내 비주류가 김일성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련파, 연안파 일부 세력은 김일성이 개인 숭배를 한다, 독재를 한다 라는 이유를 들며 김일성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금방 진압이 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들 대부분은 김일성을 지지했고 이들의 비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비판을 처음 제기했던 연안파 윤공흠 같은 인물이 중국으로 망명을 했고 최창익, 박창옥 같은 사람들이 남아서 논의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이들도 해임되거나 당에서 쫓겨나는 출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8월 전원회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후에 북한이 이때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종파분자라고 규정하면서 8월 종파사건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북한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김일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공식적으로 대항한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김일성 1인 지배체제가 완전히 굳어졌다는 점에서 8월 전원회의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8월 전원회의 사건 이전에도 중국 공산당을 배후로 두고 있는 연안파의 존재는 김일성과 만주파에게 적지 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김두봉, 최창익, 무정, 박일우, 김창만 같은 사람들은 모두 김일성보다 항일 경력이 오래되거나 그에 비등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6.25 전쟁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을 하면서 연안파 세력이 일시에 극대화되었고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협력관계를 형성해왔던 만주파가 연안파에 대한 경계심을 극도로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연안파 내부의 약한 연대감, 확고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 같은 그리고 식민지 시기부터 계속되었던 내부 갈등이 연안파의 몰락을 가속화하였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군대 내 연안파 출신의 중하위급 관부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일성은 이들에 대해서는 숙청 대신에 전향을 유도하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회유 전략이 가능했던 이유는 해방 이후 만주에서의 확군을 통해서 조선의용군에 가담했던 젊은 병사들이 중국 본토에서 활동했던 마오쩌둥, 최창익 이런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만주에서 활동한 김일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6년부터 진행된 연안파의 숙청에서 숙청의 대상은 상층 지도부에 집중되고 대다수 조선의용군 출신 중하위급 군인들에 대해서는 전향을 유도했다는 점이 북한 연안파 숙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도 몇 년 후에 다 숙청되기는 합니다. 8월 전원회의 사건으로 연안파와 소련파 일부가 숙청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소련과 중국에서는 북한 정치에 즉각 개입을 합니다. 당시 소련의 부수상이었던 미코얀이라는 사람과 전쟁 중에 중국 인민지원군을 이끌었던 그리고 연안파와도 밀접했던 팽덕회가 즉각 평양으로 들어와서 이 사건의 결정을 번복할 것을 김일성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김일성을 당의 위원장 자리에서 아예 축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들을 맞이하는 김일성의 태도가 굉장히 유연했고 그리고 당 내부에서도 김일성 반대파가 아니라 김일성을 지지하는 세력이 더 많은 점을 목격하고 미코얀과 팽덕회는 8월 전원회의 사건에서 처벌을 당한
사람들의 복권을 건의하는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김일성은 이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9월에 곧바로 다시 전원회의를 열고 8월 전원회의 결정을 번복합니다. 그래서 최창익 같은 8월 전원회의 사건으로 출당된 사람들, 그 다음에 해임된 사람들을 복직시키죠. 이러한 신속한 대응으로 김일성은 수모 속에서도 권력을 지켜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이후에 이 9월 전원회의를 공식 역사에서 삭제할 만큼 이 사건을 수모스러운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이 소련과 중국의 개입을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체, 대외적인 자주성이죠. 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미코양과 팽덕회가 떠난 직후부터 반대파에 대한 김일성 계열의 반격은 곧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8월 전원회의에서 책벌을 받은 사람인 최창익, 윤공음 같은 사람들을 반당 종파분자다라고 공격을 해서 9월 전원회의의 결정을 뒤집는 수준이었지만 1957년부터는 비판의 대상이 급격히 확대됩니다. 김일성 지도부는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뽑기 위해서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열을 하고 또 숙청을 동반한 당증 교환 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당증 교환 사업은 한 명 한 명 만나서 사상을 확인하고 출신 배경을 확인하면서 당증을 바꿔주는, 당증을 재발급하는 그런 사업이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중하위급 연안파 간부들도 상당 부분 숙청이 됩니다. 군대 내에서의 연안파, 소련파 숙청은 1958년 3월경에 시행이 됩니다. 김웅처럼 연안파의 핵심 멤버이자 군부내 실세들도 이때 숙청이 됩니다. 중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치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김일성은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방법으로 각 분야에 대한 숙청을 진행을 한 것이죠. 이런 56년부터 시작된 연안파에 대한 숙청, 그리고 일부 소련파에 대한 숙청으로 연안파 세력은 이제 세력으로서, 정치 세력으로서의 힘, 기반을 거의 잃게 됩니다. 이때 이 숙청 기간에 숙청을 피해서 중국으로 도망간 연안파만 1000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안파의 숙청은 당연하게도 북한의 독립운동사 인식과 서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창익이 이론가이자 역사가였다는 말씀을 지난 강의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최창익이 1949년에, 그러니까 연안파가 실권을 잃지 않았을 때 집필한,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 부분을 집필한 책 제목이 조선민족해방투쟁사입니다. 이 책에서 최창익은 조선의용대의 활동을 서술하고 또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끝까지 항일투쟁을 전개한 조직은 김일성의 빨치산 부대와 조선의용대 뿐이다. 조선의용군 뿐이다 라고 서술하면서 은근슬쩍 조선의용군의 활동을 김일성의 활동과 동일한 선상에 놓으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안파가 숙청된 이후인 1958년에 똑같은 제목의 책, 조선민족해방투쟁사라는 책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필자는 달라졌겠죠. 이 1958년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서는 조선의용군의 활동이 단 한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의 집필자는 서문에서부터 최창익을 종파분자로 비판하고 최창익의 역사서술이 잘못되었고 이 때문에 이 책을 다시 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북한의 역사서술에서 완전히 자리를 잃게 된 것이죠. 최창익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북한의 역사인식의 한 축이 연안파의 숙청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후 북한의 역사서는 식민지 시기에 전개된 독립운동 전부를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영향 하에서 일어난 것으로 서술합니다. 국내에서의 농민운동, 국내에서의 노동운동, 이 모든 것들이 김일성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독립운동이었다고 서술을 하는 것이죠.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이라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만 전유를 하고 그 이외의 독립운동의 역사는 모두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독립운동사를 모두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중심으로 설명하는 현재의 북한식 역사서술의 기원은
연안파가 숙청된 195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연안파는 완전히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안파의 활동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기록, 역사학자 입장에선 사료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사료도 없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8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연안파의 기원이 되는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오용군이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들이 북한 체제 수립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그리고 큰 역할을 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북한에서 사라져간 연안파, 그리고 연안파 이외에도 김일성 개인 숭배, 개인 독재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력들이 지워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라도 북한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북한의 역사에서 잊혀져 간 사람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사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